응급의료 체계를 발전시키고 변화시켜 나가기 위한 고민들이 많으셨고 그런 일들을 실제로 행하셨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을 수행하시고 업무를 실제 하시느라고 집에도 못 가시고 그렇게 근무를 하셨던 겁니다. 이제 같은 동료들끼리는 몸 좀 생각해라라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근데 뭐 그게 어쨌든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결과가 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괴롭습니다. 네, 이 시각 한랭킹 마지막 가족에겐 평생 죄책감입니다. 설 연휴에도 근무를 하다 생을 마친 윤한덕 센터장의 얘기인데요. 아내의 글이 공개가 되면서 더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윤한덕 센터장 입장에선 다른 사람을 더 아끼다 보니 가족한테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 분야에서 평생을 헌신했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평생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또 거기에 피해자가 있기 마련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족이 이 부분에서는 살아 계셨을 때는 서운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일주일은 168시간이라고 계산했을 때 아들과 보낸 시간이 3시간이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아내의 글이,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사랑하지만 가족과의 시간보다는, 그러니까 윤 센터장님이 이런 분이었다라는 거죠. 가족과의 시간보다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면서 한편으로는 가족에게 죄책감이 더 컸을 것이다. 이제 그런 남편을 이해한다라는 이제 아내의 심정이고요. 하지만 남편의 죽음이 그냥 이렇게 한 사람의 희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남편이 지니고 있었던 응급 환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는데 남편의 희생이 좀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남겼고요. 사실은 뭐 이게 일이 터지고 나서 응급의료 체계 자체에 대한 시스템의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윤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또 본인이 스스로 자처해서 이렇게 과도한 업무를 했다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헌신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고, 떠나보낸 가족 입장에서는 이제 이제부터는 내가 가족들과 시간을 좀 더 보낼게라는 이야기를 불과 며칠 전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더 크게 이제 가슴속에 한으로 남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네, 변호사님 또 안타까운 소식이 또 있었죠.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30대 전공의가 이제 또 당직 도중에 숨졌는데 보니까 당시에 이 전공의가 36시간을 연속 근무를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계속 과로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였거든요. 근데 이전에 보면 이제 전공의들이 굉장히 과로를 많이 해요. 그리고 집에를 거의 가지 못하고 거의 뭐 목욕도 보지 못한다. 이제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전에도 과로사로 특히 전공의들이 사망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이제 전공의법이 개정됐어요. 그런데 개정 내용 중에 하나가 일주일 이내 연속해서 36시간을 근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구를 보면 그럼 36시간을 연속해서 근무한다니 할 수 있다는, 해도 괜찮은 거라는 그렇죠. 뜻이죠. 근데 사실 36시간을 계속 근무를 해서 이제 1회 정도 되면 뭐 나이도 젊고 보니까 괜찮겠지만, 이게 일주일마다 그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그걸 버텨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것도 법이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법을 개정했는데 사실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분도 소아청소년과 전공이신데 보면 거의 36시간 연속 근무를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법 자체를 마치 전공의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됐지만 결국 이 내용 자체가 전공의를 오히려 압박하는 악법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법을 손질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내 의료 환경에 참 열악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특히 응급 의료 체계에 대해서 이 윤 센터장과 함께 고민해 온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국정 아주대병원 교수인데요. 이 교수가 윤 센터장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말 어렵고 정말 힘들 때면은 항상 이렇게 찾고 상의하고 의논하고, 윤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저부터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잠깐 모르겠어요. 평론가님, 사실 국내 응급의료 체계에 여러 가지 이국정 교수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사실 이 틀을 잡으신 분이 윤 센터장이었다는 맞습니다. 거죠. 정책적인 부분을. 이국정 교수는 현장에서 정말 현장의 답답한 부분들을 직설적으로 이야기해서 국민들의 또 반향을 일으켜내신 분이지만, 이걸 국가 정책에 개입시키는 것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응급의료센터장, 바로 응급의료의 컨트롤 타워의 수장이었던 분이 본인이 심쿵이라는 이름을 만들어내셨잖아요. 심장 제세동기, 자동 심장 충격기를
쉽게 좀 쓸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심장 생존 사슬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서 적용한 분이거든요. 이분이 그 지원을 받지 못했어요. 본인이 정작 이 급성 심정지가 오셨을 때 와서 이런 돌아가신 안타까움인데 이분이 만들어낸 게 닥터 헬기 도입, 이국준 교수가 강조하는 것도 이분이 도입을 했고 그리고 응급의료 체계를 고도하게 노력을 했는데 가장 강조한 게 뭐냐면 인력 수급이에요. 그러니까 시설이나 장비, 인테리어에 돈을 투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응급의료 인력이 충분해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응급의료 분야의 이 전공의들은 주당 88시간을 일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가능하냐면 보건법에서 단축근무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 업종이기도 하고 보건업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분들은 일하는 근로자이면서 한편으로는 피교육생으로 취급을 받아요. 수련을 계속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이 상상할 수 없는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는데 응급실에서 우리가 보는 자주 발생하는 폭행, 환자 보호자와의 갈등, 의료 분쟁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기피업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의학계 내에서도. 그래서 윤 센터장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고 고인의 유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응급의료 분야의 처우, 대우, 또 이제 근로 환경 이런 것들을 훨씬 개선해서 선진국 수준으로 만들어내는 것만이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상응 조치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수님 또 이제 집무실 앞에 보면은 이 꽃다발하고 이 설탕과 우유가 섞인 이른바 이제 봉지 커피죠. 그게 좀 놓여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뭐 과로를 하거나 피곤할 때 달콤하고 이래서 마시고는 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윤 센터장이 힘든 거를 유지하려고 먹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직원들의 말에 따르면 봉지 커피를 달고 살았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계속 들고 다녔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커피 믹스가 달달하니까 당 충전도 되고 또 만성 수면 식사처럼 먹었다고 부족에는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수면 부족에 카페인도 필요하고 이것만 봤을 때 어떤 생활을 했을까 이제 더 안타깝게 이제 고인이 되고 나니까 다가오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봉지커피 옆에 아메리카노 한 잔이 놓여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직원들이 그랬다고 그러고 전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봉지커피를 하도 먹으니까 아메리카노 맞아요. 좀 드세요. 이렇게 말을.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좀 고급 커피라도 좀 드시면 어차피 드실 거면. 근데 이제 그거 사러 나갈 시간도 없이 봉지커피를 드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위로의 차원에서 커피도 낮고 또 하나의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제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느냐 마느냐. 현재까지는 법령 자체가 명확한 근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약간 의문점이 있었는데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내놨어요. 보니까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게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에게는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공무원만 되는데 민간인도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국가유공자 지정에도 가능할 수 있는 희망이 좀 열렸다라는 면에서 그나마 조금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